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내일 공부할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오늘 매매들은 다들 잘 하셨습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지수들이 좀 하락을 좀 했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2.3%, 코스피가 마이너스 0.9%. 아마 내일도 썩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지수를 꼭 좀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 썩 좋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미증시도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일 금요일이니까 좀 조심들 하십시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 승부주는 좀 다양성 있게 좀 꾸며 놓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시장이 굉장히 혼조스러웠지 않습니까? 오늘 신규주 빼고 나면 별스럽게 할 만한 종목이 없을 정도로 시장이 좀 상당히 안 좋았죠. 자, 그래도 오늘 가장 화제의 종목은 요 교보 14호 스펙이죠. 오늘 스펙주는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데 역시 탐욕이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 무섭죠, 그죠? 스펙주는 별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오늘 인호는 200%, 199%, 200% 책정돼서 올라가기 너무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상승폭을 키워주고 죽을까 싶었는데 바로 쪼그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교보 14호에 관심세가 그대로 다 몰렸던 것 같습니다. 교보는 프리미엄이 8% 정도 붙어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건 뭐 저도 체킹을 하지는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워서 오늘 두 번을 진행이 되었는데 아침에 인호 보고 있다 보니까 이놈이 급등을 하더군요. 급등을 하는데 놓쳤어요. 이쪽 자리는 1차짜리 놓쳤는데 두 번짜리 4,000원짜리 이 자리에 우리가 첫 번째 타점을 한 대 잡았지 않습니까? 4,000원 살짝 깼죠. 살짝 깼는데 너무 급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제가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받고 종목을 쫓아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손발이 느린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딱 100% 4200%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늘 300% 가까이 갔으니까 299%까지 갔으니까 300%로 치면 여기서 조금 등락에 따라 좀 빨리 진입을 하신 분들은 오늘 최소 10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가 200% 여기가 300% 치면 상당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 따라 하셨더라고요. 따라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크게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분들이 다 따라가지 못해서 저희들이 뭐 수익 정산은 잡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너무 급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참 아마 초보분들은 따라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한 번 더 했죠. 그래 놓고 이게 쭉 계속 놀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제가 이쪽 때부터 계속 그랬죠. 여기서부터 그랬죠. 아침에 우리 11시 20분에 마치니까 6,000원 가격을 주면 투트랙 전략 잡고 보자. 6,000원 5,000원 투트랙 잡고 보자 했는데 5장에 6,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또 이제 한 번 더 반등을 주죠. 여기서도 뭐 가볍게 20% 정도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조였죠. 원천적으로 시가의 승부를 걸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지만 이쪽 지점과 두 번째 지점만 잘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수익을 구줄 수 있는 구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로 수익 정산은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참여하신 분들은 수익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잘 하셨으리라 봅니다. 이노 시뮬레이션은
장 마감 때 3만원 근처에서 제가 한번 더 볼까 굉장히 고민을 좀 했는데, 흐름을 일단 좀 보자라고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꼬리를 말아주고 올려주더군요. 3만원 근처에서 들어가서도 한 15%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였는데 그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이것은 뭐 종배로 저희들 한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일 볼 생각이에요. 오늘 이 화제의 두 종목은 아마 내일도 저희들 한번 다시 한번 볼 생각입니다. 뭐 그전에 알맥과 오픈놀이의 거꾸로 된 모습이 오늘 똑같이 반응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신규주가 바뀐 제도에 대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죠. 당분간 시장 사람들이나 트레이더나 참여자분들이나, 그래서 약간의 여러 가지의 변경된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기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지금은 현재로서 나온 걸 보면 동시에 상장한 종목을 봤을 때는 뭐 종목을 나쁘고 종목이 뭐 개사가 좋고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프리미엄이 낮은 종목에다가 매수세가 몰리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상승부를 타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뭐 5% 10% 이런 것이 아니라 주로 기본적으로 100% 200% 오늘 300%까지 갔으니까 이런 개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주는 정말 말 그대로 투기장이 될 겁니다. 제가 바뀐 제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트레이더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흘러가는 현상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단 초보자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은 잘하면 성공을 하지만 잘못하면 이 짜잘한 이런 구간에서 손실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화제가 많았던 종목이라 제가 좀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무방이니까 방송에 오셔서 또 같이 매매하면서 또 이런 주식 이야기도 하고 그래 보시길 바랍니다.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종목을 좀 다양하게 꾸몄는데 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들 취향에 맞는 종목을 하십시오. 요쪽 밑으로는 요쪽 쪽은 사관문 팀들이 한번 같이 해보려고 내일 보고 있는 종목이고, 요쪽 위에 종목들은 좀 안정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좀 일반 초보자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뭐 종목이라는 것이, 주식이라는 것이 뭐 이것은 안정된 우량주고 이것은 뭐 아주 뭐 위험한 것이고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칼은 다 위험하죠. 근데 그 칼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요리사가 잡으면 뭐 훌륭한 요리가 될 것이고, 칼제비가 뭐 킬러들이 잡으면 남을 죽이는 살인 도구로 쓸 것이죠. 그래서 종목이 어떤 종목이든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다루냐에 대해서 수익을 먹을 수 있느냐, 손실을 낼 수 있느냐, 뭐 그런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위험한 종목이라도 대응을 잘해주면 낫다. 그리고 항상 또 위험한 종목들이 수익을 또 크죠. 그래서 이 세상에 뭐 안전한 종목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말이죠. 자, 동국 RNS는 봅시다. 시간에 5%를 좀 올려놓았는데, 오늘 같은 장, 안 좋은 장에서도 지수는 막 꼬꾸라지고 있었는데 얘는 계속 우상방 쪽으로 계속 자리를 잡아줬어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손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재료는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죠. 뭐 리비안 재료도 있고, 리비안 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같은 목요일 날에 지수 하락에도 이 정도로 끌어올려줬다. 크게 간 거는 아니에요. 오늘 7% 정도 맞췄거든요. 마치면서 시간에서 또 5%를 올려놨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볼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수급이 단단하니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천천히 눈치를 보면서,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은 금요일 조심해야 되지만 금요일이지만 월초 지금 금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열린 시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얼른 빠져나오는 게 좋겠죠. 하지만 최대한 분할로 해서 싸게 진입을 하는 쪽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알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체로서도 기술적으로서도 내일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자리의 위치는 맞아요. 맞는데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것은, 알맥은 내일 다양한 변신을 줄 수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동국 RNS하고 알맥도 같은 연관성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동국 RNS가 상승을 할 때 알맥이 동국하고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냐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 동국이 움직일 때 알맥도 동국을 좀 따라가는 느낌이다 하면 동국 쪽을 붙여놓고 좀 하시고,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간에서 마이너스 1.8%가 빠졌다는 것은 동국하고는 다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네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 동국은 그냥 신규주 쪽으로 같이 묵혀져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알맥은 동국으로도 갈 수도 있고 신규주 쪽으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으로 내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8% 빠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점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까지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 꼬리가 3%짜리 꼬리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9%니까 뭐 내일 그냥 이 꼬리 근처에서 출발한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13만 1천이나 뭐 13만원 정도 잡고 한번 자체적으로도 한번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대신 또 뭐 인호나 뭐 교보의 흐름을 같이 또 봐주는 것도 좋죠. 힐끗 저놈들이 우찌게 움직이나 지원자 일어나고 싶어도 쟤들 또 너무 분위기 잡아버리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금량은 한번 봅시다. 금량은 어제 나왔던 오늘 승부주이긴 하지만 잘 버텼죠. 그래도 이놈은 오늘 시장만 좀 지수가 정상적 때문에 좀 갈롬이었죠. 오늘 갈롬인데 뭐 지수가 막 너무 꼬꾸라지고 이러니까 가지를 못했는데, 내일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고 한번 예측을 해보고 한 번 더 도전을 해본다. 예측을 해보고 시간에 1.0% 버리지 말고 내일 잘 보시고 치고 올라가면 달라붙어 줘야 될 상황이니까, 금량 워낙 시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내일 한번 봅시다. 내일 아마 지수가 내일 시장 오늘 좀 글로벌 정치 흐름이 안 좋은 걸 봤을 때는 아침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이런 것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막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요. 다음 일지테크 한번 봅시다. 일지테크도 오늘 모습이 좋았죠. 지수 안 좋은 거에 비해서 말입니다. 시간에 아침에 11%까지 갔거든요. 6%대로 맞췄는데 내일 같이 한번 보죠. 이놈도 시간에 1% 정도 올라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는 들어왔네요. 보니까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호가가 아직 약하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종목이라 보십시오.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않은 종목이라 급하게 하지 마시고 금액 약간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서현이와 봅시다. 오늘도 서인하는 좀 가려고 노력을 했죠. 오늘 7%까지 갔으니까 지수 흐름에 좀 끌려 내려온 느낌입니다만, 그래도 보면 외국인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계속 담아주고 있죠. 좀 안정된 흐름이죠.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종목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살짝 살아나는 모습 보이면 끌고 가는 매매가 돼야 됩니다. 나는 이 종목을 끌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급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타점을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내가 들어가서 손해만 안 내면 그 다음날 내가 한번 볼 거야, 이런 마음이니까. 그죠? 동금성은 뭐 진행했던 종목 아닙니까? 내일 한번 더 보죠. 시장도 안 좋으니까 머리를 꼿꼿이 치들고 있고 코브라처럼 치들고 있는 놈한테 한번 달라붙어 보죠.
내일도 지수가 많이 흔들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막 박치기 한 놈하고 같이 분위기 쏘면 변하거든요. 판단 내리기가 수월하니까. 그래서 다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3,400원, 3,400원 이렇게 3,300원, 3,300원 딱 기준가 딱 잡고 그 돌파하면 들어가고 깨면 도망 나오고 그렇게 하십시오. 필옵틱스 한번 봅시다. 이미 이제 필 에너지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상승률 이만큼 했거든요. 이 날짜가 아쉬워요. 이 날짜에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 승부주로 올리려고 하다가 그럼 그 다음날 수익을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다가 한 번 더 검증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봤을 때 좀 많이 올라가 버려서 우리들은 다른 걸 좀 하고 있어서 그래 조금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오늘 또 뉴스에 자꾸 뭐 필 에너지 뭐 16조 원이 물렸다 좋은 소리가 나오니까 다시 3% 정도 딱 올려놨거든요. 그렇다면 뭐 한번 보지. 요즘에 신기주에 대한 뭐 기대감이 크니까 시간에 3%니까 14,600원 뭐 이 정도 돼 출발이 되겠죠. 이렇게 바로 이제 올라가 줘야 되겠죠. 밀리면 손대지 마십시오. 이 종목은 3%에서 보합까지 약간 분할로 해보시고 음봉이 비치면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기대감 가지지 마십시오. 대원강을 봅시다. 이놈은 좀 올라 있습니다. 시간에 4.2%. 기관과 외국인은 그냥 혼조세입니다. 참 이런 것은 지금 6,200원이면 지금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이 갭을 채워줘야 되거든. 7,000원까지 이 정도. 자, 그런 갭을 채워주는 이제 몸부림이 일어나야 되는데 땡 해서 바로 이게 바로 달려가지 않으면 조금 피곤한 스타일이 돼버리거든요. 아마 이런 스타일이 될 확률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놈은 진정성을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어요. 진정성을. 예를 들면 설령 뭐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더라도 시가부터 들어간다면 여기까지만 먹어도 수익은 크겠죠. 크겠는데 시가를 이미 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아래 꼬리를 잡고 하자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딱 타점을 지금 6,200에 4.2%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6,200원, 6,200원, 그 다음 6,100원, 그죠? 딱 이렇게 이 두 가지, 다음에 6,000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딱딱 구분별로 잡아가지고 그 타점을 눌러주면 그쪽 타점에 도전해 보시고 그 타점을 안 눌러주고 돌파를 하고 가면 들어가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에는 일단 시가를 한번 인정을 해준다 치면 아마 지수가 안 되면 시가가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6,100원, 6,200원 뭐 이 정도 한번 내일 보시고 크게 큰 기대는 갖지 마시고 안 다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다치고 원금을 잘 보존을 하면 수익을 거둘 할 때이 더 많거든요. 무리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좀 얍삽하게 해야 됩니다. 기가비스는 내일 좀 애매한 종목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보면 지금 뭐 이 자리에는 한 번쯤은 들어갈 자리는 맞거든요. 9만원 정도, 9만원 정도, 맞기는 맞는데, 이제 이놈은 지수에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글로벌 지수가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침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안 좋게 되고 우리나라 지수가 나쁘게 출발이 된다면 타점이 틀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역시도 9만원 기준가를 딱 잡고 9만원 마이너스 0.6%니까 9만원 아래서는 손 안 된다. 근데 아래로 살짝 꺼졌다가 올라온다? 그러면 또 9만원에 들어가 본다. 그래서 크게는 안 가더라도 약간 올라서 맞춰주면 보유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다음 주를 본다는 마인드로 합시다. 다올 투자는 이것은 뭐 내일 뭐 확인이 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슈퍼개미의 그 이분이 조금씩 사모았다는 이분이 이제는 이제 이병철 회장한테 경영권을 내가 한번 좀 사겠다라고 이제 말을 또 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비공식적으로 했다는데 2배 줄게 이랬는가 봐요. 근데 이병철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러는 모양이죠. 근데 조금 뭐 재밌지 않습니까? 보유한 지유 2배의 높은 가격으로 사드리겠다. 공식적인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다. 이랬거든요. 그럼 공식적인 제한을 내면 어떻게 될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것은 가십이 있는 거니까 한번 보죠. 시간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보시고 뭐 기관들은 뭐 맨날 사네요. 아침에 출근하듯이 뭐 출근 도장 찍듯이 사고 있구만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좀 시달림이 심할 종목들, 뭐 때로는 완전히 꽝이 될 수도 있는 종목들이죠. 뭐 이쪽 종목들은 일단 와이즈버저와 모비데이즈는 같은 재료입니다. 같은 재료. 시간에 상한가가 있죠. 오늘 시장에 상한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간 외와 보통장 통틀어서 이 두 종목밖에 없어요. 근데 재료가 같단 말이죠. 메타에 대한 재료밖에 두 개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기반 메타가 개발한 텍스트 기반 스레드 반나절 만에 1000만 사용자 돌파. 애플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동시 출시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재료 두 개 상가가 있는데 뭐 일단은 조금 수급이 들어올 거라 보고 내일 이 종목을 뭐 저희들 한번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개인적으로 좀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고 CQ세는 지금 내일 5% 정도 지금 올라놨거든요. CQ세 5% 되는데 좀 많이 내려왔죠. 오늘 17% 가까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게 17% 하루 종일 뭐 죽어라 내려온 거지. 이놈도 뭐 죽어라 나중에 더 죽어라 하면서 동시효과에서는 더 밀어버렸네. 보니까 아이고 참말로 참. 그래서 승이 난다, 화가 난다. 시간에 5%를 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거든요. 화가 나는 사람들이 또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런 이제 행동이 좀 재미있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쪽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보면 손이 바뀐 부분이거든요. 손이 바뀐 시점이라 과연 이쪽은 어떻게 돼갈까 한번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볼 생각입니다. 큰 기대감은 없어요. 그리고 요 한국 유저는 내일 이놈도 안되고 저놈도 안되고 그러면 한국 유전을 한번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요즘 좀 한국 유전 좀 실망스럽죠. 한번 갈 때는 상가로 축축 가줘야 되는데 한번 상치고 끝나버리고 말이죠. 조금 실망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안 좋을 때는 해치 종목으로 한번 넣어보죠. 자, 인호하고 교보 스펙 이제 알맥과 오픈롤에 대자뷰를 연출을 해줄지 안 해줄지 이제 그걸 내일 관심 있게 한번 볼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 모습이 나는데 어차피 교보는 어차피 쓰러져가는 종목이니까 그건 의미는 없는데 인호가 끌어줘야 되는데 인호가 시간에 마이너스 2% 나왔다는 것은 이건 좀 생각이 될 문제거든요. 인호가 끌어줘야 된단 말이죠. 알맥을 한번 볼까요? 알맥도 이날 완전히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다음날 알맥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가 플러스 15%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은. 근데 이거는 이제 인호는 시간에 마이너스 2%니까 이놈 틀렸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죠.
최대한 가능성을 추구해야 되니까 만약 내일이 안 되면 모레라도 월요일이라도 다시 봐줘야 된단 말이죠. 최대한 가능성을 추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이 꼬리가 지금 이 꼬리가 한 15% 정도 꼬리가 됩니다. 15% 정도 꼬리. 그러면 이 꼬리가 좀 짧았으면 참 이 정도까지면 요렇게 되고 한 5%만 끌어올린다든지 이래 되면 참 좋겠는데, 끝나서 좋겠는데 너무 꼬리 폭이 크죠. 그래서 이것은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어렵다. 왜? 신규주니까. 신규주는 하방 곡선이 아마 잡혀버리면 오늘도 보면 몇 프로나 내려왔습니까? 엄청나게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타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뭐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 꼬리는 보내주자. 내일 뭐 급락해서 꼬리 찍어주고 뭐 여기까지 찍어주고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이렇게 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차라리 밀리면 이쪽 꼬리를 한번 보자. 밀리면 차라리. 아니면 시가를 마이너스 2% 돌파하는 시점을 우리는 보자. 마이너스 2% 출발해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2%를 돌파한다. 그 대신 이 꼬리는 잡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근데 시가 어중간에 마이너스 2, 3%, 3, 4% 뭐 이렇게 출발됐다면 그냥 지켜보는 거죠. 3에서 5% 살짝 밀렸다 이런 건 손대지 마시고 시가를 돌파한다든지 보합을 돌파한다든지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즉 꼬리 잡으려고 밑에 음봉을 노리지 마라. 차라리 음봉을 노리면 이 꼬리, 마지막 꼬리를 노리라. 어제 나갔던 종목 중에 그 종목 하나가 있었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종목도 같은 것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자, 내일 미션 종목들은 좀 다양하게 꾸며보았습니다. 꾸며보았으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또 공부하고 싶은 그런 종목 위주로 공부를 해보시고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무방이니까 오셔가지고 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오늘은 좀 말이 길었습니다. 내일 불금이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암의 문주였습니다.